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라벨의 재사용 표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내 돈 챙겨? 부자 되세요. 빈년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년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썬코어는 서울 여의도 마리나 클럽앤요트에서 중국 최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제작한 초저상 순수 전기버스 BYD 이버스 12가 국내에 최초 소개됐습니다. 이세종 부사장은 중국에서는 K9으로 명명된 초저상 전기버스 12 모델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거머쥔 순수 전기버스라고 소개했는데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의 BYD 입지는 테슬라를 제친 세계 1위 전문 제조사고 썬코어는 국내 사업 파트너임도 자부했습니다. BYD 전기 자동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썬코어는 바로 이 BYD 전기 버스의 국내 사업 파트너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단점을 보강한 이버스 11을 국내 최초로 알리는 자리가 돼 감개무량하다고 했는데요. BYD 이버스 12에 탑재된 인산철 배터리 특성은 온도와 열에 강하고 충전과 방전 능력까지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육군대장으로 예편한 김진호 합참의장 축사도 있었는데요. 썬코어가 세계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긴 이버스를 국내 최초 런칭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번 충전해가지고 25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장거리의 주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첨단 버스입니다. 4시간의 완충으로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전기버스가 최대 3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는 강점은 노선버스로서의 손색 없음을 제시한 건데요.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를 250km로 낮춰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쾌적한 실내를 지원하는 열풍과 냉풍을 일으키는 공조기 가동 조건에서의 운행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의 주행거리 인증 실험 조건은 마이너스 7도에서 로봇이 운행하는 실험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보다 낮은 영하 20도 이하에서의 운행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소모를 높이고 이는 곧 운행거리를 짧게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김필수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승용차 개념의 전기차는 1인용이지만은 도심지에서 오염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버스가 나타내는 환경적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또 대리점 홍보 효과도 상당히 크고 부대 효과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차 활성화에서 이 버스의 전기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는 이 버스 제작 회사가 전기버스 회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또 실증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버스가 국내에 들어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통해서 좀 더 국내의 어떤 전기차 보급이나 활성화, 특히 도심지 오염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 전기버스 산업 참여의 당위성과 친환경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짚어줬습니다. 전시된 버스 앞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전시된 버스 주변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일반 버스와 다름없던 이 버스 12차체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초저상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초저상 버스처럼 발판 높이를 낮춰 어린이와 노약자 탑승을 돕지만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 발판까지 내장돼 있었습니다. 주행할 때는 다시 차고를 높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거리 시승식도 있었는데요. 휠인 모터의 소리 없는 구동력은 커다란 버스를 미끄러지듯 출발시켰습니다. 순수 전기버스 1000여 대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는 주식회사 썬코어는 무상보증 기간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한편 원활하고 신속한 전국 AS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밝혔는데요. EV 사업부 허연호 기술이사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고전압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5년 50만 킬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의 경우는 BYD와 협의하여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4시간 충전으로 250km 이상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점을 중심으로 간편한 충전 장치의 장점을 활용해서 추가 충전 장치를 설치하여 러시아어에 대비한 그런 운행 거리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에 상륙한 BYD 전기버스 이버스 12는 CNG 버스 대비 47% 선의 경제적 요건과 입지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는 1,500회 정도의 충전과 방전 후에는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됐지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요. 충전 시간은 다소 더디지만 통상적으로 4, 5년마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원을 교체해야 하는 데 따른 크나큰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이버스 12의 에너지원인 리튬인 산철 배터리 내구성은 4,000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차량인 11년 동안 배터리 교환 없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11년 후 교환된 폐배터리의 성능 저하율이 낮기 때문에 비상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보완했고 이와 아울러 운수 사업자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또 하나는 가볍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리튬 폴리머티타튬 배터리는 최하 전력 10%까지 사용하는 이점도 있지만 위험성 걱정도 꽤 높다는 건데요. 열에 강한 리튬인 산철 배터리의 고온과 고열 안전성은 이런 불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열성은 150도씨, 리튬인 산철 배터리 내열성은 350도씨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향상이 최우선인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폭발과 화재 위험성 해소도 급선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방화협회가 테슬라에 장착될 2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방화 실험을 실시한 이유도 화재와 폭발 불안감 해소였던 만큼 충전 소요 시간만큼 안전성도 높아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열에 약한 것으로 알려진 배터리에 불을 붙인 테슬라 실험에서 12분 만에 작은 소리가 들렸지만 1시간 30분이 지나도 연기 배출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은 주행거리를 늘린 인산철 배터리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비교가 되는 만큼 배기가스 없는 환경 개선 정책 제시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소비자가 단맛 나는 오렌지를 구입했는데 맛을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 레몬법인데요. 제작사 광고 성능을 믿고 구입한 신차에서도 종종 이런 뜻밖의 일이 생기곤 합니다.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관련 법안 재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형 레몬법 제도 개선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자동차 교환과 환불, 리콜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경실련 주최로 열린 자동차 교환과 환불 리콜 제도 개선 재정법 공청회는 소비자를 위한 레몬법으로 이끌고 다지자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 대를 기록했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과 소비자 원성과 불만을 사는 고질적 문제는 계속된다는 건데요. 내구 소비자로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 면도 있지만 편익만을 제공해야 할 기계 문명의 꽃이 자칫 흉물로 돌변할 수 있는 잠재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많은 결함 가운데 급발진을 호소하는 의심사고의 경우는 제작사가 아닌 자동차 공학적으로 무지한 사용자에게 원인을 밝히라고 합니다. 재현되지 않는 피해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끝내 좌절감에 빠져들기 일쑤니 당한 사람만 억울한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불만과 피해는 증가되는데 자동차 하자 입증에는 한계에 봉착되다 보니 교환과 환불, 리콜 제도 개선 재정법 공청회 핵심도 이에 맞춰진 겁니다. 다시 말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는 자동차 제작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실질적 대책에 필요한 세법 제정을 강조한 목소리의 근원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제조사의 불만 제기와 피해 구제를 위해 요청한 사례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는 신차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차종별 유형에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동 꺼짐과 작동 불량, 소음과 진동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문제는 성능과 기능 모두가 자동차 품질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도 중재가 아닌 분쟁 조정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동시에 결함 차량 원인을 규명해줄 기관 지정도 필요하고 급발진 의심사고 진위 파악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운전미숙인지 결함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법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많은 조항이 있지만 정작 품질 보증에 관한 법규는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한 겁니다.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법률회사 제하 강상구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논의 중인 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입증 책임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특히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 입증 책임 전환의 내용들은 많이 좀 누락이 됐다는 점에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동차는 그 동일한 물건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결함이 다양한 사고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어떤 집단소송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도 좀 진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을 토대로 전문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교환 환불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경, 의료 분쟁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형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고 별도의 중재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무영 자동차 정책과장은 소비자와 제작사 모두를 보호하는 법 취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장은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엔지니어 또한 전문 분야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정보 비대칭 현상을 지적했는데요. 품질하자 관련 법안인 자동차 교환 환불법은
국민공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성용 운영위원장에게 이번 공청회 개최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동차는 요즘 각 가정마다 다 있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그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서 사람이 그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난해 경실련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는 그 토론회 연장선에서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법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조금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제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의가 있는 그런 토론회라 이렇게 생각하기 됩니다. 20대 국회로 이어진 자동차 교환과 환불 리콜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법 공청회는 많은 내용을 집약하는 단초가 됐습니다. 정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의 조기 의결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자 보호 차원의 교환과 환불 리콜 제도 개선만이 아닌 리콜 정체성을 찾는 자동차의 품질 보증 부문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 교통뉴스 3월 둘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뉴스 272회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광고를 믿고 구입한 신차의 성능이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ktvnews.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김해시 칠산로 조재훈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